안녕하세요. 무료 정보방과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축구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축구그램입니다.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무료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라스팔마입니다. 먼저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에서의 강한 압박과 세컨볼 연계에 능한 전개를 선보이는 팀이다. 고르카 구루제타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 모두 뛰어나며 알바로 잘로는 이선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볼 간수 능력으로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우나이 고메스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빌드업 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개로 상대를 압도하는 흐름을 자주 만든다. 이어서 라스팔마스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두 줄 수비와 역습 위주의 전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하비 무뇨스가 징계로 빠지고 베니토 라미레즈, 실러선, 키리안 로드리게스 그리고 핵심 스트라이커 파비우 실바까지 대거 부상으로 이탈했다. 공격 전개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서 수비 라인까지 내려앉는 소극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모로코 인근 섬에서 스페인 본토 빌바오까지의 긴 원정 이동 역시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라스팔마스는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저하, 핵심 자원의 대거 이탈 그리고 전술 밸런스 붕괴로 인해 90분 내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반면 빌바오는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세밀한 전개를 바탕으로 기회를 만드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는 빌바오의 안정적인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경기는 RC 셀타 대 바야레알입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4-1-4-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원을 넓게 활용하며 점유율과 조직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아고 아스파스는 패스 조율과 골 결정력을 동시에 보유한 핵심 자원이다. 스베드베리는 이선에서 공간 침투와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과 중원 압박이 안정적으로 전개되며 측면 전개를 활용한 다양한 공격 루트 확보가 가능하다. 이어서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공격과 침투 패턴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팀이나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술 완성도가 크게 흔들린 상태다. 라울 알비올의 부재로 수비 리더십과 후방 조율이 약화되었고 뷰캐넌과 제라르 모레노까지 빠지면서 전방 마무리와 빌드업이 단절되고 있다. 바리와 예레미 피노는 개별 기량은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 동선 겹침과 이선 지원 부재로 실질적 위협이 줄어든 상태다. 최종적으로 비아레알은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였던 주요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며 기본 전술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조직적 압박과 빠른 패스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할 수 있으며 홈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는 흐로닝언 대 헤라클레입니다. 먼저 흐로닝언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와 단순한 전방 연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팀이다. 반베르에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가지며 발렌테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운텐스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공급에 능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는 기복이 있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은 높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세밀한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이다. 이어서 헤라클레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엥겔스와 홍캄프를 중심으로 한전방 압박과 간결한 역습이 주된 전략이다. 엥겔스는 이선에서의 연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 부족이 자주 드러난다. 포드고레아누는 측면에서의 볼 운반은 안정적이지만 수비 가담이 느슨의 전환 시 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가며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점유율과 기회 수 자체는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흐로닝언은 수비 집중력으로 홈 실점 억제는 가능하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마무리 효율이 떨어진다. 헤라클레스 역시 빠른 역습은 있지만 마무리 결정력과 조직적인 압박 유지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전반적인 전술 균형과 흐름을 고려하면 승패보다는 팽팽한 흐름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최종 조합픽 및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하단 영어 클릭 후 문의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스널 대 크리스털입니다. 먼저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빌드업과 중거리 패스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이다. 최근 아르테타 감독은 미켈 메리노를 펄스나인으로 배치하여 기존 전방 압박 구조를 탈피, 이선 침투와 넓은 시야를 활용한 연계 중심의 공격 전술로 변화를 주고 있다. 마르티넬리와 웨데고르의 이선 압박력은 여전히 위력적이며 좌우 풀백의 전진 배치도 적극적인 편이다. 다만 가브리엘 제수스, 토미아스, 마갈량이스,
하베르츠, 사카, 조르지뉴 등 주요 자원 다수가 결장 예정으로 선수 운용에 일부 제한은 존재한다. 그러나 칼라피오리와 메리노의 멀티 포지션 활용, 웨데고르의 조율력 등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다. 이어서 펠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마테타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에제의 드리블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갖고 있다. 사르의 속도와 좌우 스위칭은 위협적이나 중원 숫자가 부족해 압박 회피와 공수 전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리차즈는 징계로 결장하며 수비 라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빠졌고 리아드와 두쿠레 역시 부상으로 빠지며 미드필더 조합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에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상대의 빠른 패스워크에 쉽게 흔들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다수의 부상자 속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 변화를 통해 흐름 반전에 성공하고 있으며 메리노의 활용법과 웨데고르의 조율력, 마르티넬리의 돌파력까지 다방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펠리스는 선수 누수와 전술 응집력 부족이 맞물려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AC밀란입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미드필드 장악과 측면 오버래핑을 활용한 전술 운영에 능하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춘 전방 자원이며 호아킨 코레아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AC밀란은 3-4-3 포메이션으로 전방 3인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파엘 레앙은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공간을 파고드는 데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요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은 정교하나 전반적인 활동량은 제한적이다. 플리식은 적극적인 전진 움직임이 강점이지만 체력 저하 이후 기복이 발생하는 단점도 병존한다. 결론적으로 인터밀란은 미드필드의 전술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 전방 마무리 능력까지 조화를 이루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AC밀란은 전방 타점은 존재하지만 전환 속도와 조직력에서 반복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조직적인 전술 전개와 중원 지배력에서 앞서는 인터밀란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헤타페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중심 전술과 중원 압박을 통해 흐름을 끊는 전개를 자주 보여주는 팀이다. 이을드름은 넓은 커버 범위로 수비 보호에 기여하지만 전방 패스 연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라몬 테라치와 코바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과 전개 속도는 부족한 편이다. 이어서 레알은 4-2-1-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벨링엄을 중심으로 한 이선 조합의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벨링엄은 침투 타이밍, 중거리 슈팅, 볼 간수 등 모든 면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출전이 어려운 상태지만 기존 조합만으로도 공격 전개 완성도는 충분히 높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헤타페는 징계와 부상으로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며 공격 전개 역시 리그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레알은 음바페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벨링엄의 조합이 여전히 상대를 압박하기에 충분하다. 전체적인 구도는 레알의 공격력이 헤타페 수비를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입니다. 먼저 알라베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 안정성을 우선하며 중원 압박과 간결한 전방 연계에 집중하는 전개를 구사한다. 키케 가르시아는 제공권과 체력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는 타겟형 스트라이커이며 카를로스 비센테는 좌측 측면에서 돌파 시도를 통한 기회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존 구리디는 활동량이 많은 박스2 박스 스타일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 기여하는 타입이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쿠보와 오야르사발을 중심으로 한 이선 전개와 중거리 슈팅 패턴을 즐겨 활용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스카르손, 바렌네체아, 오드리오솔라, 자하련, 아구에르드, 주벨디아 등 핵심 자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1군 라인업의 연계성이 뚝 끊긴 상태다. 공격 전개 흐름이 쿠보 쪽으로 집중되며 패턴이 단조로워질 수 있으며 중원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빠른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 노출 가능성이 있다. 결론으론 알라베스는 홈에서 수비 위주 운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흐름이며 소시에다드는 주전 자원의 대량 부상으로 인해 전방 마무리와 전술 응집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공격 완성도가 떨어진 양 팀의 조합은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게 성립될 수 있는 구도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며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고향 동생 또는 형님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